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일기장에 그 가사 계속 쓰면서 왜 나를 말면서 토마시 토크한테 첫 질문을 하시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은 씨는 여기서 그 인생 조각 퍼즐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 혼자서 퍼즐을 저 스포티파이 쓰는데 약간 이 맞나 이게?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아이고 진짜 음모가 가득하네요. 오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는 걸로. 너무 신기하다. 아 그래,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장하셨다고. 예. 병원 갔다 오셨다고. 진짜 저 오늘 되게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10번을 들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토론하다 스포티파이 리드 에디터 홍일택입니다. 예. 네. 사심 가득한 날인데 제가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유튜브로 자주 뵙던 분들도 나와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힐링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소에 힐링을 느끼는 게 있다 하시는 포인트가 혹시 있으실까요? 박사님 혹시. 토마시 토크한테 첫 질문을 하시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는데 네. 과학자들은 보통 힐링하다 이런 거 어원부터 찾아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힐, 독일어로는 하일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체가 되다, 온전해지다의 의미예요. 나는 어딘가가 모자라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 같은 느낌이 있다가 네네. 음악을 통해서 힐링이 된다는 거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아픈 마음을 느끼다가 나 괜찮아, 나 완전체야, 내 감정도 껴안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 나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힐링이 아닌가. 그 설명만으로 약간 막 울컥하는 것 같아요. 와. 아 힐링 벌써 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진짜. 아니 그런 의미도 모르고 힐링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영어로 whole이란 말이 있잖아요. 완전하다. 네. whole. 그 말이랑 힐링이랑 같은 어원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성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holy 이러잖아요. holy. 네. holy God. 그 holy도 완전체가 된다는 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직은 투머치 토크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가 5개 중에 첫 번째만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 분량을 생각해서.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푸냐, 힐링을 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놓고 주변에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크게 틀어놓고 네네.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음악으로 샤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정화가 좀 되는 것 같은.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 딱 이제 쉬는 날이 딱 됐을 때 시간 제한 없이 자는 낮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낮잠과 아무도 없는, 소리도 없는 제 방에서 책을 읽거나 위스키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휴일이 조금 넉넉하게 있다 하면 항상 그 가게를 가는 편입니다. 저는 진짜 뭐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따지면 산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자주 하진 못하고 산책을 나가는 것까지가 큰 도전이라서 근데 어쨌든 나가면 뭐랄까 스크래치 났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런 게 좀 힐링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게 음악인은 음악으로 힐링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맞아요. 저희는 사실 힐링의 예, 최고 순간이 음악을 듣거나 또는 맞아요. 혼자 띵동 낼 때 귀를 좀 쉬어줘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네. 음악인에게 음악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조금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에디터다 보니까 큐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발매가 매일매일 있잖아요. 미국은 금요일만 발매가 있어요, 일주일 중에. 일본은 수요일만 있거나. 오. 그래서 뉴뮤직 프라이데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매가 매일매일 있으니까 노래를 맨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답네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침착맨 틀어요. 또 힐링에 대한 얘기를 직접 책으로 써주신 우리 두 아티스트 분들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찰란 세탁소 이전에 제 찰란이라는 EP 앨범이 있었고 그 앨범을 음악 외의 분야로 확장시키자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간 부족한 감이 있고 저는 음악가로서 책과의 연결고리 정도인 것 같아요. 예은님은 혹시 네. 그 안
일한 하루. 네. 어떻게 읽으세요? 근데 이거 읽을 때? 저는 그냥 안일한 하루라고 읽는데요. 이제 책 구성이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하는 하루, 일하지 않는 하루, 그다음에 그 저의 어떤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반려병? 크게는 심장병, 아토피, 우울증 이야기를 그 세 번째 파트에서 굉장히 TMI 수준으로 많이 한 TMI 모음집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써내고 어딘가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는 것 자체로도 좀 스스로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힘을 받으셨던 경우들이 오히려 반대로 있었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로 힐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또 나에게 힐링이 그렇죠. 좀 되지 않나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힐링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저희가 또 오늘 나눌 텐데 본격적으로 들어갈 오늘의 음모론 주제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뭐 음악 치료라는 개념들도 있잖아요. 그죠? 치료적 도구로 활용이 되는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혼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될 때 음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네네. 연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여를 하시나요? 하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보호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네네. 뭔가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표현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길러야 될 때 음악이 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음은 이 자체가 사람의 이 뇌와 직결된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1도 없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로 이것은 반드시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느껴왔던 게 이제 플랫리스 악기 있잖아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음을 맞게 찾아갔을 때 그 희열이 그 소리 자체도 그 울림 자체도 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겠지만 내가 미를 치고 싶은데 미가 어딨지? 미 하다가 미를 찾았어. 그 다음에 내가 연주하고 싶었던 솔솔랄라 솔솔미 합교종이 땡땡땡을 연주를 했을 때 그 내가 무언가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그 성취가 나중에 돌아보니 이런 게 다 그런 성취와 힐링의 연속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약을 쓰더라도 똑같이 100명에게 약을 줘도 70명에게 진짜 잘 듣는데 몇 명에게는 안 듣거든요. 음악은 어떤 상태를 만드냐 하면은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도파민,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을 하는 여러 신경전달 물질들의 어떤 불균형으로 초래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뇌 안에 여러 작용들이 내가 나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뇌이징을 약간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초 튼튼하게 하듯이 약간 그런 음악만으로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아요.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걸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엄청 올라간다라는 연구가 있고 조현병 같이 이제 내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음악 병행했을 때 도움이 됐고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흥미롭게도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이제 치료와 병행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저는 사실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봤을 때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못 온다? 병원을 가거나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강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그 이 짧은 순간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힐링을 검색하면은 플레이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2023년에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음악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힐링 플리는
잘했어 오늘도 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요 데이터를 조금 전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 음악적인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데이터를 준비해봤는데요. 잘했어 오늘도 청취율을 살펴봤습니다. 25세에서 44세 구간이 50.5%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사회생활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직장인 세대가 음악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위로를 찾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청취 시간대별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침에는 모닝 명상이나 요가 음악 같은 이제 웰니스 루틴 청취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보통 이제 클래식이나 뭐 앰비언트 쪽이 많죠. 뉴에이지나. 네.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활발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앰비언트나 약간 로파이 스트리밍이 많고 오히려. 근데 왜냐하면은 가사가 많으면 집중이 안 돼서 스킵률이 되게 높아지는 뜨는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낮잠 자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DM 정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가사 없는 EDM. 그러니까요. 오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는 걸로. 신기하다. 펑키 뮤직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힘들 때 음악을 먼저 찾게 될까요? 저는 뭐 현재 혹은 이제 음악을 시작한 후로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거에서 많이 힐링도 받고 잘 만들었구만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것보다 센 경험이라고 하면 사춘기 때 내 상황을 담은 이야기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운드가 섞였을 때 너무 강력한 거죠. 그 3, 4분 동안에 완전 그 안에 들어가서 쭉 힐링되고 나오고 그게 훨씬 강렬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예를 들면 자우림의 파에 같은 거 들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일기장에 그 가사 계속 쓰면서 왜 나를 말면서 울부짖고 근데 그게 약간 이열치열 같은 엄청난 힐링인 거죠. 자우림 선생님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청소년 때부터 이제 정말 최근까지 음악을 뭔가를 듣고 힘을 낸다거나 위로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거나 강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이런 강박이 좀 센 사람이라서 힐링을 받는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투적인 음악들을 들으면서 결의를 다지는? 저랑 비슷하네요. 네. 네. 그게 이제 힐링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또 말씀을 꺼내주셔서 제가 이제 자우림 러브공작단 팬클럽 3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번에 팬 콘서트를 갔다가 청소년 때 들었던 음악들을 불러주시는데 그때 이제 오렌지 마말레이드라는 노래 그리고 이제 레테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근데 그거는 아마도 지금 현재의 제가 아니라 그 14살, 15살의 예은이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아니군요.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세죠.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음악들은 대박이다. 이 다음 촬영 그 유나님 오시거든요. 소름. 자우림은 갈대와 같은 밴드. 혹시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개원을 하고 나니까 진짜 쉴 시간이 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이 다른 분들 얘기를 좀 이렇게 듣는 일인데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소진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끝에 두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힘을 냈는데 하나는 이제 종현 씨의 하루의 끝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우정님의 도망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노래 듣다 보면 그냥 도망가고 끝이 아니라 이제 힘을 내서 돌아오자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위안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지막에 돌아오자 씩씩하게를 맞아요. 들으면서 네.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근데 제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갈 때 썼던 곡이라 그래서 진짜 더 괜히 뿌듯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도망 못 가시는 분들이 듣고 힐링을 받으시니까. 그 뮤비를 제가 좀 자주 봤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뮤비 영상을 봤는데 되게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좋은 노래에는 이제 감상평이 달리고 진짜 명곡에는 각자의 서사가 달린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아래 이제 정말 각자가 이제 힘든 어떤 기억들, 상처들을 막 꺼내놓고 서로 위로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힐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뇌과학적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 절망을 느끼는 거는 내 감정 자체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음악은 어찌 보면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증명된 감정 조절 시스템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힐링으로 느꼈던 곡이 있을까였거든요. 약간 전략적으로 시작한 곡이었는데 듣자마자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비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 있어요. 저는 좌뇌형 인간, 몰랐네. 우뇌형 인간 따로 없어요. 첫째, 우리는 두 번째, 타고나기를 저희의 또 두 번째 대주제인데 음악은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힐링을 넘어서 치료에도 음악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직 발레리나한테 음악을 들려주니까 발레 동작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자기가 누군지 심지어 자식, 가족도 기억 못하는 분인데 음악이 나오자마자 그 발레리나의 동작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몸으로 배웠던 것들,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춤췄던 거, 노래했던 거 요거는 또 명시적으로 기억이 나죠. 근데 실제로 기억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암시적인 기억이 훨씬 많아요. 암시적 기억이라는 거는 내가 노래가 나오면 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전거에 앉으면 나도 타는 자동적으로. 거 저도 자동적으로 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요 암시적 기억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 기억이라는 게 작동되는 순간은 어떨까 꺼내서 그 순간에 내가 가졌던 감정, 뭐 했던 것들 이것이 뇌의 각 영역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특정 기억이 작동되면 그 기억하던 순간에 있었던 모든 뇌 안의 작용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발동이 예를 들어서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일기장 몇 월 며칠 찾아보면 내가 뭐 1987년 뭐 5월 18일에 뭐 하고 있는지 누가 기억해요. 그렇지만 달고나 먹으면서 들려오던 뭐 아침 체조의 노래 이거 딱 들으면 그 향과 달고나의 맛이 다시 생각나는 거는 그 순간의 모든 감각들과 감정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메커니즘을 발동시킨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나이가 들면 많이 잊혀지지만 내가 좋아하던 노래 좋아하던 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누군지 까먹고 나서까지 내 뇌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가는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사전에 각자의 힐링 플리를 요청드렸어요. 누구의 힐링 플리인지 맞춰보는 이미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플리 같다 하는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힐링 플리입니다. 근데 곡들은- 이건 발각이 되신 거 발각되었다. 셀프 프로모션을 하셨을 수도 나의 노래 도망가자와 나의 노래 집에 갈까는 대표 힐링곡이다. 그러기에는 이제 다른 곡들로도 이미 들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덮어보려 했지만 좀 취향이 일관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결이 좀 비슷한 네. 노래들이고 들었을 때 저는 가사가 참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이제 가사들이 참 좋더라고요. 상담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우리가 막 힘을 내서 나가자라고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선은 이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좀 튼튼해졌을 때 근데 우리 이제 그렇다면 다음 스텝으로 좀 나가볼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끌어가게 되는데 1차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을 알아주고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에 많이 좀 마음이 물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진짜 딱 가사가 이렇게 되게 마음에 닿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말하는 대로 저 노래는 이제 무한도전에서 한 노래잖아요. 제가 영어로 아티스트 써보니까 저는 저 노래가 그 노래는 아니겠지? 제가 글로벌 회사라 아. 메타데이터가 가끔씩 영어로 나올 때가 저 스포티파이 쓰는데 약간 이 맞나 이게? 이럴 때가 있는데. 세깅 스네일에 네, 패깅 스네일. 저 한국어로 뭔가요? 처진 달팽이입니다. 처진 달팽이. 힙합에서 바지 세깅 하듯이 네. 이거는 그냥 딱 그 힐링 플리에 들어가는 노래 정석. 네네네. 첫 번째는 조금 빨리 찾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두 번째 힐링 플리입니다. 이번에도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안녕님. 너무 명확하게 티가 나서요. 아까 해버렸어. 네,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레떼가 또 껴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오늘도 힘내야지 류거나 되게 평화롭게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공간에 보내주는 듯한 노래들을 그래서 이제 저 포엣 파크 오브 더 리버 섬진이 이제 섬진강 박시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저게 굉장히 이렇게 나른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 두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요네즈 켄시의 감전이라는 노래는 저의 퇴근곡입니다. 저거는 이제 미우사공사라는 드라마의 OST로 쓰인 노래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엔딩에 항상 저 노래가 나와서 저 노래를 들으면 아 오늘도 어찌저찌 잘 끝났다의 상태로 집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 슈퍼라는 노래가 저도 저 영재가 적은 줄은 몰랐습니다만 손오공입니다. 네. 그 가사 중에 계속 달릴 수 있어 더를 들으면 되게 할 수 있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은 씨 플리까지 찾아냈고요. 세 번째 힐링 플리입니다. 굉장히 다 영어예요, 그냥. 프랑스어도 있는 것 같아요. 라자바네. 네. 읽은 사람이 범인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제가 힐링 플레이리스트 하나만 뽑을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저는 스포티파이 거의 창업 시절부터 독일에서 유학생 시절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한 1,100개가 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곡은요, 저 곡이 너무 잔잔해요. 잔잔하고, 부게 베셀토프트는 북유럽 재즈 아티스트 중에 되게 유명한 작곡자, 프로듀서이자 피아니스트인데, 가사를 스포티파이에서 찾아서 같이 읽어도 되나요? 아, 이거 스포티파이 가사 기능까지 또 홍보를 가사 기능 해주시고. Keep on looking, keep on searching, keep on moving. Just try, just try. 이게 그냥 잔잔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듯이 나오는 곡이에요. 우리는 계속 찾아 나서고,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갈구하면서 그냥 시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뭔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약간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애정이 가득한 게 느껴져서. 이거 하실 때 그 가장 행복하셨다고. 맞아. 네, 거의 ANR이셔가지고. 자, 네 번째 힐링 플리입니다. 자, 요 곡을 보셨을 때 이거는 어떤 분의 힐링 플리인 이건 거 뭐- 같으신가요? 선정아님. 와, 너무 좋다. 네, 저 또한 이렇게 마릴린 맨슨이나 레이지 어게스트 머신 같은 경우 제 산책곡들입니다. 저는 아예 안 듣거나 들으면 저런 곡을 들어요. 어렸을 때 저 완전 락 키즈였고 막 여기 입술에 피어싱 뚫고 막 여기 막 늘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표출을 다 락으로 했었고 그 시절을 좋아했었던 음악들이 아직까지도 들으면 피가 끓고 막 돌아버릴 것 같고 아 피가 끓는데 와 시원하다 약간 이런 사우나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레이저 윈스터 머신을 들으면은 정말 피가 끓죠. 저는 라이브로 페스티벌 가가지고 슬램 댄스 하면서도 봤었거든요. 우와, 너무 아시죠? 부러워요. 저 곡 들을 땐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그쵸 이러면서 이게 점프 이러면서 이게 점프하면서 이거 정말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저 페스티벌 가서 레이저 윈스터 머신 때 슬램 댄스도 심하게 해서 갈비뼈 2개 골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제대로 하셨군요. 진짜 좋아하는 저 곡만 하면 피가 정말 끓는. 그걸 겪었어도 좋아했을 것 같은 게 사운드가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라인을 입으로 다 읊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바바빠바바바 막 이런 이거를 계속 그냥 입으로 다 불러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악기 리프를 읊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뒤에 촬영을 비워놓고 술을 갖다 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저밖에 안 남아서. 네. 그리고 에미넴이 있네요. 에미넴 나오네요. 임재범 비상이 오히려 약간 튈 정도로. 에미넴의 Not Afraid가 제가 되게 이겨낼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곡. 이거는 뭐 대놓고 그냥 제목부터. 네, 나 이제 두렵지 않다. 네. 그리고 제이콜의 Love Your'는 약간 대표적인 저도 힐링 곡이에요. 약간 조금 더 힙합식으로 얘기하는 그냥 힐링 곡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약간 힙합식 힐링은 이 새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약간 조금 이런 느낌
그 로시스탄도 약간 대표적으로 조금 따뜻한 힐링곡이고 개인마다 선택한 힐링 음악이 저희만 해도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힐링 플리곡들의 평균 BPM을 제가 한번 다 따봤어요. 원래 그 스테레오 타입에 따르면은 한 60에서 80 정도 나와야 되는데 평균 BPM이 123.5였어요. 이번에 그 나왔던 BTS의 바리투바리가 120이거든요. 좀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하우스 음악 만들 때 기본 베이스 템포가 한 115에서 한 그 정도 되고. 근데 60에서 80 BPM 곡이 6.7%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뇌가 심박수보다 빠른 120 BPM에서 안정을 느끼고 힐링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힐링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정의해보면 내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음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고 싶은 집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시골집에 살고 싶고 누군가는 아파트 살고 싶고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떠한 나만의 공간을 음악이 만들어주니까 나의 힐링 음악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힐링 음악이 나에게 주는 거. 120 BPM, 이게 너무 재밌는데 2002년도에 실제로 음악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스포티파이 힐링 플리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뭐 테크노 모든 음악들을 다 총괄했을 때 중간값이 120 BPM 정도 나왔어요. 우와. 인간의 2Hz 공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뭐냐면은 2Hz면은 1Hz가 60초에 그러니까 60번이 1Hz가 되는 거니까 2Hz면은 60초에 초당 2번의 비트 정도가 120 BPM인 거예요. 박수를 칠 때 비트도 뭔가 말을 할 때 음절 박자가 나오는 비트도 또는 자동적으로 놔둘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비트가 대략 120 BPM이다라고 나오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해보면 좋은데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손가락으로 뭐 의자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비트대로 태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태핑, 그쵸? 요런 실험을 과학자들이 수백 개를 했어요. 그 이름이 이제 SMT라고 하는 값을 구해요.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수백 개의 연구에서 온갖 나이대 사람들에게 이 SMT 비트를 또 얻어서 중간값을 계산해보면 120 BP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우리 몸이 자연스러워하는 비트인데 이게 걸을 때 나오는 속도예요. 나이대에 따라서 이 SMT가 바뀌고 또 특히 영유아들의 경우에도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키 큰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키가 클수록 아이들의 태핑 비트가 느려요. 우와. 애기들의. 뭐야?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팔이 길어서? 안아주면 그 높이? 맞아요. 안아주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유아들을 재울 때 부모가 이렇게 안고 걷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다리 길이가 기니까 보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 비트가 좀 느려요. 그래서 그 키와 걸음걸이를 어린아이들의 이 스폰테니어스 모토 태핑하고 맞춰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가장 힐링을 느끼는 비트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재울 때 걷던 걸음걸이의 템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느끼는 가장 힐링되는 비트다. 저희 엄마 아빠 성격이 좀 급했나 보네요. 약간 좀 빠른 노래 듣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디지털 음악 만드는 도우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기본 비트가 12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정보는 몰랐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좀 흥겨움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이렇게 100에서 120 사이쯤이 되니까 아, 뭐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얼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 너무 신기해요. 네, 그걸 다 알고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뇌랑 몸의 기본 어떤 주파수에서의 기본 리듬이 얼추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진 않았지만 그냥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많이 만든 게 아닐까. 발라드도 너무 이렇게 축 처지는 발라드가 있고 혹은 그냥 좀 편안하게 흥얼거릴 수 있는 발라드가 있는데 60에서 70 사이쯤의 발라드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120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저도 그냥 혼자 만들면서 60에서 70쯤 되기 전 도망가죠. 딱 65인데 BPM이 이때쯤이 좀 부담 없이 좀 나도 부르기 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속도 같아라고 그냥 느꼈는데 무의식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네.
아직도 문화의 꿈을 어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이제 한 자릿수의 나이인 유아들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해 주는 이유를 지금 찾았다고 느껴서 너무 신기한 게 그게 BPM이 123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은 씨는 여기서 그 인생 조각 퍼즐을 그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저 혼자서 퍼즐을 계속 맞춰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다음 질문인데 도파민이라는 게 그런 빠른 노래에서만 나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 슬픈 노래를 들을 때도 약간 위안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첫 번째, 도파민이 서로 다른 노래에도 나오는가? 서로 다른 노래에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이 뇌에 서로 다른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미상액, 하나는 측자핵. 미상액은 어떤 기대감을 가질 때 분비가 되고요. 측자핵은 기대했던 게 나왔어. 지금 클라이막스 후렴구가 나왔어. 그럼 그때 분비가 돼요. 아하.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어떤 비트가 있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곡을 또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음악에 맞춰진 음악을 들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던 게 이제 정말 이루어져서 지금 후렴이야,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야, 이 부분이 나왔어라고 그러면 그때 또 도파민이 빡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스포티파이를 전 쓰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 예를 들어 제 선우정아님 노래를 이제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 음악이 끝나고 자동으로 큐레이션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비슷한 결의 음악을. 네, 맞아요. 이 아티스트는 몰랐는데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확 좀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그럴 때 도파민 이제 최대로 좀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동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이거를 또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건데 그렇게 조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얻었던 효과잖아요. 라디오를 들을 때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왜냐하면은- 노래 나왔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틀어서 듣는 거랑 라디오 DJ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줬을 때 기쁨이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을 이제는 스포티파이가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들어주고 그것으로 힐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일 텐데 또 공연장에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큰 힐링을 느끼신다고 아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콘서트에 자주 가면 수명이 최대 10년이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골드스미스 대학 행동과학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측정기, 심박수 테스트기로 측정한 결과 20분 공연 관람 후 긍정적인 정신적 자극이 75% 증가했다고. 심지어 2주에 한 번 라이브 콘서트에 간 사람은 자존감이나 생산성이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공연장에서 위로가 되는 그 느낌을 아마도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 관객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몰입했다. 이 사람 지금 약간 울 것 같다. 이게 좀 보이실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느끼시는지. 또 얼굴을 안 봐도 네. 기를 느껴요. 어느 정도 라이브를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만의 느끼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저도 그 기운이 느껴지고 때로는 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오늘은 좀 열리지 않겠구나 이런 날도 있고 오늘은 진짜 다 오픈마인드구나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바뀌어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내 기를 보여주는 느낌이라 라이브는 단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방금 주신 말씀은 우리가 뭐 기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뇌와 뇌가 연결되는 현상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브레인 싱크론이라고 그래서 아티스트와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연결감을 느끼는 순간에 서로의 뇌가 만약에 각각의 스캐너에 넣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싱크를 보여요. 그러니까 뇌파 전체가 일치하기 시작하는 뉴럴 싱크론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뉴럴 커플링. 근데 이게 라이브 상황에서 아티스트와 특히 떼창하는 상황 막 이럴 때 내 뇌 전체가 아티스트의 뇌랑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연구 있잖아요. 팩트체크. 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이 연구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뉴스에도 많이 실렸어요. 자,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돈 주고 의뢰한 연구인데 돈을 준 쪽이 영국의 제일 큰 공연장을 돌리고 있는 오투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라라고 의뢰해가지고 나온 거고 실제로 골드미스 대학교의 교수님이 아니라 겸임 교수를 하면서 그냥 그 학교에 그냥 이름만 걸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그 2,000명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명이 10년 연장된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정아님이나 아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그 관객과 연결되면서 기운을 주고받는 현상은 뇌파의 동기화, 뇌와 뇌의 연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음모론이었다.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해주셨고 와, 진짜 음모가 가득하네요. 오히려 저는 이제 공연장에 가서 제가 도파민이나 설명 주신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울증 치료 초중반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음악을 듣는 거를 제가 못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직업과 관계가 일접한 것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치료를 많이 받고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제 최근에 재작년? 예, 요네즈 켄시라는 아까 말씀드린 뮤지션이 첫 내한을 왔을 때 피스 사인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정말 거기 15,000명이 그 첫 음이 시작하자마자 다 이렇게 하는데 와 그때 막 너무 전율이 오고 소름이 돋고 관객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플레이어로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뇌파의 싱크가 양쪽 다 맞추려고 하면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나도 비키려고 하고 저 사람도 비키려고 그러면은 서로가 자꾸 안 맞는 현상처럼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중심을 잡는 건 아티스트고 나에게 싱크를 맞춰주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는 관객이다. 그러니까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객으로서는 내가 열광하면서 너무 즐겁지만 연주를 할 때는 연주만에 몰입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만의 음악 약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약국. 저희의 베스트 힐링곡으로 음악 약국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미 저희가 곡으로 채우고 있었으니까 이어 나가 보면 저는 그 비밥 그 사운드 트랙 중에 화보 비밥.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리얼 포크 블루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남자의 약간 좀 위스키 향 나요. 그러니까 건드려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외롭지만 남자라면 가는 거지. 약간 이런 지금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 와우. 저는 디즈니 이야기를 드린 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OST가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그 중에 제일 뭔가 힘을 받는 노래가 하나는 뮬란이고 하나는 라이온킹인데요. 이제 뮬란 같은 경우는 처음 뮬란이 입대를 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Miss I'll make of you, I'll make of you. Out of Man인가? 하여튼 내가 널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러면서 막 뭐 훈련하고 글씬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막 되게 강한 정말 군가 같은 노래인데 제가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그 화살, 저 꼭대기에 꽂힌 화살을 갖고 와라. 근데 다 실패를 해요. 막 건장한 캐릭터들이 다 실패를 해서 뮬란이 이제 너는 안 되겠으니까 집에 그냥 가. 라는 통보를 받고 마지막으로 화살을 딱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막 이를 악물고 올라가서 딱 그 바닥에 팍 꽂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술술술 풀려가는 장면이 있는 그 노래가 있고 하나는 라이온킹의 그 스카가 부르는 Be Prepared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악당이 부르는 노래라서 힐링곡이 괜찮을까 싶은데 스카한테 이입을 하면 그 이제 나는 되게 평생 사랑받지도 못하고 자랐고 근데 저 철없는 조카 녀석이 이제 삼촌 내가 왕이 된대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 거야. 내가 간다. 이빨을 갈아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막 삼바 리듬에다가 이래서 그렇게 두 곡을 저는 약국에 이렇게 재고를 넣고 싶습니다. 약국에 재고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곡 하나 넣어도 돼요? 오페라 아리아를 하나 넣고 싶어요. 이게 이 팔리아치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광대들. 원히트 원더예요. 그 작곡가는 레온 카발로인데 이 곡 말고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고 이 오페라 하나로 떴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작품 다 망했어요. 거의 최초로 어떤 이야기를 시도하냐면은 연극 속의 연극 속의 연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광대들의 극단이 나와요. 이 광대 극단의 극단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막이 열리고 광대들이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가 이야기를 펼쳐지는데 베스틸라 주빠라고 하는 아리아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가슴 찢어져요. 어떤 거냐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면 광대여 옷을 입어라. 너의 가슴은 찢어지고 울고 싶고 살고 싶지 않지만 너는 저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웃겨야 하지 않니? 광대의 삶이란 울고 싶어도 웃어야만 하는 것. 광대여 올라가라 무대에 옷을 입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비통한 보이스로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들으면 그냥 오페라인데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스토리를 알고 들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나는 울고 싶지만 나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지만 프로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얼굴에 분칠을 해라 웃겨라 광대가 되어라 웃어라 자 옷을 입고 웃기러 나가자 이런 노래거든요.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들었을 때 이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투투투투 하다가 이제 음악이 쫙 깔리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이미 막 몰입해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저는 참 가사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가사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구절 구절이 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비욘세의 데자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비니인데요. 그래서 약간 구탄판 버렸다. 그래서 나의 어떤 번뇌와 그 현실의 그 무게를 씻어냈다. 약간 그 리듬이 굉장히 이제 사람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리듬이고 그 비욘세의 그 시원한 보컬이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막 진짜 정신 못 차리게 하는데 크게 틀어놓고 저는 차 안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 적도 많고 뭐 직접 부를 수 있으면 이제 더 배가 되긴 하지만 뭐 거기에 맡겨서 그냥 내 자신의 그 움직임 이런 거 인식하지 말고 얼마나 추하고 우스울지 이런 거 인식하지 않고 그냥 흔들게 만들어주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 또한 정말 물리적인 힐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노래는 음모론 공식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 음모론 공식 플레이리스트에 다 넣어가지고 혹시나 더 추천하시고 싶은 노래도 저한테 따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좋은 분들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한 번의 위로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너무 즐거웠어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항상 큰 기쁨인데 오늘 특히나 기쁨과 배움이 많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마치 음악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게 이렇게 엿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취향을 들여다보는 것을 원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래 좋아했어서 그런 이야기를 잔뜩 듣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퍼즐이 하나 완성이 돼서 그 퍼즐을 이제 소중히 집에 안고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좀 관계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진료실 안에만 좀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이 운영하는 친구들도 다 정신과 의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이런 이제 전문가 분들을 특히 이제 뮤지션 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얘기들을 듣게 되지만 모든 얘기들이 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들은 또 내 안에 확 박혀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쁩니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뇌과학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사실 음악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뇌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진짜 힐링이 많이 됐고 특히나 음악을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 분들과 잠시나마 뇌를 연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음모론 세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스포티파이 비디오 팟캐스트로 오시면 더 강력한 음모론 확장판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힐링하실 분들 와주세요. 오늘 음모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음모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